바람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학습한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제 넘지만 2.0 교장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교도소장 조용욱 중령입니다. 긴장을 했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설 수 있는 주제가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앞에 사례들을 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욱 회장님과 감사나눔 신문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수용자가 변화됐는지를 소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 미약하나마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력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억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이들이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간에서는 교도관 그러는데, 우리는 병사들이 같은 20대입니다. 병사도 20대, 수용자도 20대, 같은 20대인데, 그 병사가 쳐다보기만 해도 째려봤다고 민원을 내고, 이렇게 뭐 수용자한테 말만 해도 반말했다, 교도병이 뭐 이렇게 통제하면은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민원을 내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매년 늘어나서, 제가 12년도 12월 달에 교도소장에 부임을 했는데 민원과 징벌이 거의 50건, 60건에 이를 정도로 수용자들의 민원은 인권의 천국입니다. 교도소가 바깥에 아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보다 인권이 더 존중받고 있는 게 수용자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용자들을 상대하는 교도관과 교도병들의 스트레스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3월에 이러한 교도병과 교도관들을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에 상담을 보내보니까, 정신건강센터의 정신과 군의관이 진단한 결과 간부 8명 중에 2명은 바로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병사 8명 중에 1명도 역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간부들 대부분은 고우울증, 고불안, 고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도관들을 감금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자보다 더 힘든 수용 생활을 우리 교도관이나 교도병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뭔가, 아까 전에 제가 가장 불평, 가장 억울하다는 수용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얘들은 다 억울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살인을 저질렀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22사 사건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가슴 아프죠.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걔가 잘못했다는 표현보다는 내 같은 상황이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걔 같은 상황이면 모두 다 그런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살인범이 되게요? 그렇지 않고 걔 같은 상황에 모두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용자들은 자기 잘못을 절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용 생활의 기율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뭔가 통제하면은 무조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겁니다. 민원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사회적인 성향이 지속됩니다. 모든 불평, 불만으로서 폭행, 이와 같은 것이 폭언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교장 선생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부모로부터, 학교 교육부터 잘못되니까 이와 같은 나이 20대의 젊은이들이 잘못된 인성을 가진 것처럼 아직도 자기 아빠, 자기 엄마를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감사 나눔, 행복 나눔 인류 이거 몰랐습니다. 아까 전에 추진 경과에 보면 육군 본부에서 감사 나눔 운동을 전부대 전파했다 하는데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오로지 제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2012년 12월 달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근무하는데 군대 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부대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뒷목이 항상 뻐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은 겁니다. 야, 출근 책상에 올라가면은 첫 출근하면은 오늘은 또 어떤 민원이 올라왔을까? 오늘은 어떤 수용자하고 또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수용자, 바로 이 수용자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폭행해서 존색 폭행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인 수용자인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혼자 어려운 청소 일을 하면서 정말 월세값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병원비도 내지 못하는데 이 엄마를 폭행해서 들어왔던 그 수용자가 이 어머니는 매주 한 번씩 꼬박꼬박 면회를 옵니다. 근데 교도소의 면회 시간이 딱 20분입니다. 20분을 면회하기 위해서 3시간을 오고 다시 3시간을 가니까 하루 6시간. 그러니까 그 엄마 하루에 일당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면회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엄마 왜 영치금 안 내줘? 아니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건 그렇고 그래도 영치금은 넣어줘야지. 이게 그 못된 자식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야, 내가 저 수용자, 저놈의 자식을 내가 가리키지 않는다면은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교도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래서 시작했던 것이 감사 나눔을 교육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 이런 운동을 알았더라면 아마 더 일찍 시작해서 제가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자들이 근본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주면은 법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정말 엄격하고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수용자들한테는 화장품을, 병으로 된 화장품을 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얼마나 민감한 피부라 해가지고 팩도 바르고 교도소 안에서도 선크림 바르고 그럽니다. 이런 수용자들이 얼굴에 트러블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군대 PX에서 파는 화장품 못 쓴다. 바깥에서 엄마가 여준 화장품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병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가 계속 민원을 내는 거야. 그래서 교도관한테 야, 한번 여줘봐라. 어떻게 한번 검토해봐라. 안 됩니다. 법이 이거 자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해봐. 안 됩니다. 3번 얘기했는데도 안 됩니다는 겁니다. 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도록 해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교도관을 가리키기 위해서 계속 3번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냐? 걔가 쓰고 있는 용기에 이 병에 든 화장품을 쏟아 벗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걔가 조치했다는 거.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용기에다 쏟아서서 줬다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게 그거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주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교도소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쟤네들이 민원을 넣는 거 아니냐. 하니까 되잖아. 근데 그 다음날 엄마가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 내용이 뭐래나? 엄마, 나 어저께 교도소장이랑 싸워서 이겼어.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민원을 해결해줘도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밥에서 돌과 목과 머리카락 설수세미. 일반 민간교도소는 수용자가 밥을 해주는데 우리 병사들이, 우리 귀한 아들들이 밥을 해서 줍니다. 근데 그 밥에서 돌과 수세미, 철수세미가 나왔대. 제 밥에서 철수세미 나왔거든요. 제가 점심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회장님, 저희 식당 식사해서 보셨잖아요. 그죠? 아이고, 밥 먹으면서, 야, 이 수세미가 수용자 밥그릇에서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그러면서 덜어냈어요. 세상에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병사들이 밥을 해줬는데 정말 나왔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제가 계속 반복되는 수용자한테 그래 알아서 이리 가져와 해서 걷어가지고 제가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의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정말 밥을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근무자들을, 교도관들을 괴롭히려고 운동장에서 운동시간에 돌을 주워오고 철수세미를 뭐 철 같은 거를 주워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너 다시 한 번만 이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생활을 6개월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지 엄마, 폭행한 부모한테 지 어머니, 어렵게 사는 어머니한테 엄마는 그건 그거고 영치금은 요 줘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시작한 게 면회실 각 입구마다 제가 이렇게 플랜카드를 먼저 걸었습니다. 짧은 만남을 위해 방문해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첫 번째 문을 들어갈 때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먼 길 돌아가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마지막에 면회 마치고 돌아 나올 적에 먼 길 오신 사랑하는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제가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게 바로 그 어머니한테 돈 안 준다고 욕했던 그 병사입니다. 그 수용자입니다. 2주 지나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2주 만에 감사하는 그 아이를 보고서 이 아이가 가르치면 되는구나, 이거를 야이 20살 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중앙대 부속 초등학교의 아이들, 이 초등학교 때 배운 애들, 걔네들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교도소에 온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결손가정 또는 가정이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감사를 못 배운 겁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초등학교 이전부터 옆에 어른들이 그래 우리 이쁜 아들 하면서 용돈 10,000원 주면은 배꼽 인사해야지,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이걸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교도소에 온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이 감사를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이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겁니다. 이거 가르쳐 준다는 거. 그리고 이어서 이거 되는구나, 막 이제 이거 뭔가 에너지를 갖게 된 겁니다. 원동력을 찾아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니까 감사 나누는 강사가 나오더라. 우리 사회자 유지미 강사십니다. 내가 군대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야, 우리 교정과장한테 무조건 전화해봐라. 군대 돈 없으니까 무조건 와서 무료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어렵게 부탁해서 우리 유지미 기자를 초청해서 감사 교육을 했고, 지난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기 울산 우신고등학교 교장 구성일 강사님은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교도소장님, 제가 꼭 육군교도소 가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이분이 남한산성, 옛날 육군교도소 남한산성에 있었던 육군교도소에서 자기가 복역을 했는데 출소하고 나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교장 선생님까지 해서 이번에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육군교도소 와서 그 교육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수용자들한테 야, 너희도 하면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을 초빙해서 감사 교육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감사 환경을 만들자. 교도소가 30년 전에 남한산성에서 장원으로 옮겼는데 그때 가장 정말 흔한 나무, 잣나무를 심어놔 가지고 교도소에 저도 탁 들어가는데 이건 그 검은 동굴, 뭐 어디 그 속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커먼 그 교도소 환경을 이러한 잣나무 터널 같은 이 교도소를 제가 좌측에 다 버려버리고 그 우측에도 한 그루만 남겨놓고 왕벚나무를 다 심었고, 그 밑에는 구절초와 개나리 나무가 이렇게 다 있고 볼개미초, 이 야생, 우리 그 환경부에 쫓아가서 야, 그 너희 환경 그 자생식물 복원 사업을 한다는데 육군교도소가 최적지다. 일단 담장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씨앗이 바깥으로 나갈 염려가 없다. 두 번째, 이 고급 인력 아니냐. 나이 20대 정말 피 끊는 이 젊은 애들이 이 심으면은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서 환경부에서 처음에 미심쩍어 하더니만 나중에 막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지어주고 이래서 이 수용자들이 이 자생식물들을 심어가지고 그걸 교도소 울타리에 모두 다 심은 겁니다. 뭐냐? 교도소에 면회오는 수용자 부모들이 그 좋은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2시간, 3시간 올 적에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오겠어요. 근데 교도소 들어오면서 이렇게 환하게 핀 꽃을 보고 또 수용동 안에 그 회색 담장 안에 수용자들이 이 환한 꽃을 볼 적에 꽃을 보면서 욕은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계절 꽃이 피도록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거리를 무조건 찾아서 작성하도록, 그래서 이 수용자들한테 백감사를 작성해서 매달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용자들한테 너희들이 이 자유가 구속된 거,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상의 행복을 알게 했습니다. 여기가 뭐냐? 교도소에, 지금 육군교도소에 가장 오래 있는 수용자가 사형수인데 18년 지금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건의해가지고 수용자도 생일이 있습니다. 왜 생일 케이크 안 줍니까? 생일 케이크 주십시오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생일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생일 케이크를 받은 자가 사형수였습니다. 그 사형수를 불러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라니까 18년 동안 생일 축하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렀던 그 사형수가 얼마나 이게 어색하겠습니까? 생일 케이크를 자른다는 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일상적인 행복이지만은 얘는 18년 동안 잊어버렸던 행복인 겁니다. 그러한 행복을 맛보게 했고, 이 두 번째 사진 장면이 송구영신 예배 장면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31일 날 보니까 전부 다 잠자는 거, 이거 해가 바뀌는데 바깥에서는 지금 재종을 친다, 그리고 이거 한 해가 녹아간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지, 그 뭐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할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 그 말쯤 돼서, 야, 내가 송구영신 예배를 기독교, 불교, 성당 각각 송구영신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너희 잠잘래 나올래? 그러니까 한 70%가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오고 싶은 사람 나와라. 대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해가 넘어간다는 거를 알게 하고, 요거 정월 대보름날 망우리 돌리는 겁니다. 제가 초태에 2013년도 6월까지는 제가 죽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1월 첫 해에 정월 대보름날, 야, 너희 그때 그 싸이가 말춤 막 히트할 때입니다. 야, 너희 그 정월 대보름 망우리 돌리면서 달 구경하고 우리 싸이 말춤 한번 치자 그랬더만 미쳤다는 겁니다. 저처럼 민원을 나오는 거예요. 소장이 미쳤다고. 못했습니다. 아, 내가 미친 소리 하면서 민원 받으면서 저거를, 그래서 우리 현역 장병들만 바깥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1년이 지난 금년 정월 대보름 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할래? 하겠습니다. 감사 나눔을 이미 6개월 가르친 수용자들입니다. 수용자들하고 현역병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떠오르는 그 정월 대보름 달을 보면서 얼마나 소원이 많겠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가성방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당연히 달을 보고 기원을 해야지. 근데 지난해에 보다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소장님 발표 예, 마무리 끝낼게요. 부탁드립니다. 예, 네. 다음 사람도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직업교육을 가서 모두가 다 자격증을 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너희 받기만 하지 말고 너희도 나눠줘라. 너희도 재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졸업식장에서 부모한테 하듯이 사은회를 하듯이 수용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 감사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연극이나 노래로서 그동안에 자연봉사해 온 분들한테 이렇게 발표하는 기회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입니다. 1년이 지나니까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은 12년도 총 49건이 지난 연말에 30건으로 줄어들고 금년도 전반기에만 하더라도 지난해 18건인데 지금 13건으로 32%가 감소되었습니다. 징벌 역시 이렇게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감사라는 거는 가르치면은 되는구나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저도 신병이 전해 왔습니다. 신병이 전해 왔는데 신병 부모가 저한테 카톡 문자를, 제가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니까 카톡을 보냈는데 얼마나 요즘 부모들이 걱정되겠어요. 대한민국에 62만 명의 그 장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그 부적응자라고 하는데 내 아들이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멘트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군대 생활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한다면은 군대 생활은 정말 그래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가르쳐줬더니 바로 수용자들도 행복을 되찾더라. 그래서 바로 감사는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는 데일 카네기의 말이 떠오릅니다. 자, 이제 바로 시상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행복나눔 125 페스티벌 공모전 시상식에 앞서서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제갈정원 감사나눔 연구소 이사장님께서 심사위원 논평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